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4.7 보궐선거에서 이 후보가 서울시장 당선했다. 부산시장 당선인 박현준 후보다. 모르시는 분 없죠? 오세훈 이제 후보가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예, 전에 이제 서울시장 했다가 이제 유명한 발언이죠. 그 무상급식 통과되게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그걸 방어를 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선별적 급식이다 무상급식이다 먹는 건 다 줘야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떨어지냐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부실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LH 사태 공직자 불법 투기 엄벌에 이것을 발표했다. 이 불법 투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했었던 게 3.29 투기 대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인 거고요. 왜 빨리 못 잡지라고 하지만요. 이 조사라는 게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게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지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찾기는 쉽지 않죠. 두 사람 다 모른 척하고 만나는 시간 언제고 이런 걸 다 조사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3번 2020 흑인 남성 조지 플레이드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하죠. 흑인의 생명 중요하던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래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경우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백인의 생명과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슷한 얘기를 이제 수많은 인종들이 존재하는데 그 인종들도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흑인들은 일반화가 안 되는 게 좀 문제긴 합니다. 예. 4번 이것은 이집트, 시리아 주축이나 아랍연합과 이스라엘 수에즈나 통제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그 종교적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연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수에즈나 통제권을 두고서 이제 있었던 제4차 아랍 전쟁의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것은 일정 기간 전 업무가 많은 주에 근로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은 살리고 필요 없는 것은 죽이고 하게 됨으로써 탄력적으로 바꾸게 되는 근무하는 방식이죠. 탄력 근무제에 대한 얘기고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바뀌어야 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이것은 5세대 이동통신 이외의 표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5세대니까 5G 이주네요. 6G, 6G에 대한 얘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G 때 이제 10배 이상 빨라진다. 50배 이상 빨라지는 거고 체감은 10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느끼는 정도가 10배 빨라졌어라는 얘기를 느끼기가 1초 걸렸다가 0.1초 걸리니까 빨라진 거 분명히 느끼겠죠. 뭐 언제까지 이런 기술이 발전할 것인가 또 언제 또 우리는 이걸 또 정할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5G는 불만이 많아서 6G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7번 이것이 미얀마 국경에 군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석유가스관 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대규모 난민 사태 대비까지 다목적 용도라는 목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미얀마 사태가 나타났던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 미얀마 국경에 이걸 해가지고 석유가스관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난민 사태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국이 보여주는 거는 어디까지인가 신기합니다. 8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기온방역 수치 강화를 했다. 이로 인해 출입자 이것이 출입명부 작성해야 된다. 이 과거에는 여러 명 가가지고 이제 뭐뭐에 3명, 뭐뭐에 1명 이렇게 썼다면 지금은 이제 출입자 전원이 이제 작성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전원이가 들어가야 되네요. 9번 한국전력은 UAE 아랍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이것 1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라고 얘기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원전을 만들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카 원전이죠.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90조 원 가까이 이득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보시면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수많은 것들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에너지 수출이 아니죠.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그쪽과 제휴를 맺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번 SBS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이것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폐지됐다. 아마 여기는 이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슈 때문에 더 유명해진 드라마죠. 조선 구마사에 대한 얘기고, 조선 구마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드라마가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이것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배우에 대한 개런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구마사뿐만 아니라 아마 이후에도 이런 중국 자본이 들어온 드라마들은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왔죠. 한국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매운동을 넘어서서 반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제기를 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이 대통령의 방한에 합의했으나 코로나19 등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까지 푸틴이죠. 그래서 아마 뭐 장기 집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상징적 전제로서 이렇게 되고 있고 연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친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이 나쁘다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 가지 외교들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번 이것은 연산과 제어 기능을 하며 이는 가전 차량 등에 활용된다. 가전 차량 등에 활용된 거 반도체인데 어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차량이나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죠.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요새 좋은 차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앞에 있는 자동차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올리거나 스스로 이제 제어 장치를 발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13번 이것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성층과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협약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스토리네요. 이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을 절단을 플루오라 그 이름이 F 붙는 그런 거였는데 이쪽에 이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 뭐가 발생할 수도 있냐면요.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를 넘어서서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존층 파괴 많이 된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들 같은 경우 피부가 이제 검버섯처럼 이렇게 많이 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이 정에서 노출도 오존이 이걸 막아주는데 이걸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죠. 14번 2020년 주식시장 뜨겁게 달궈지며 소액주주 1년 새 80% 늘었다. 소액주주가 가장 많이 늘어난 개별 기업 어딜 제일 많이 샀나요? 라는 문제죠. 삼성이죠. 삼성이 이제 분할을 통하게 되면서 이제 일반 서민들 접근할 만한 주식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주식들 이제 투자자들이 삼성의 주주로서 이제 가게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15번 여기에 시행으로 군사부견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요. 저 때 들었습니다. 저 2000년 전 군번이거든요. 철책이 있어가지고 노래도 기억나요. 노래도 기억나요. 노래. 그러니까 대북 방송 전담 요원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그 사람 휴당할 때는 다른 쪽에서 오게 되는데 나이가 되게 많은 군인이었고 나이가 되게 많은데 간부 아니에요. 군인이 그거 가려면서 맨날 누워갖고 그 방송기만 제대로 켜지니까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북한에서도 뭔가 들리는데 웅얼웅얼 잘 안 들려요. 돈 아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이것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 발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맡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이것은 셋톱박스 통해 제공됨을 의미하는 범용 인터넷 통해 미디어 콘텐츠 이용할 수 있는 거. 뜨듬? 예. 익숙하죠.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로 거의 다 영화를 틀어준대요.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나눠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렸다라고 하니까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무료 시청 기한을 없앴던 건 사실이고 합니다. 17번 2019 노벨 평화상 수상한 이 사람 에티오피아 중 티그레이 분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앞서서 한 게 문제가 됐었죠. 예, 아비 아머드 총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 이것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친환경 재정원강 전환하는 한국판 뉴딜. 뉴딜이라는 게 제가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생각도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특징이죠.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번 2022년 3월 이것이 제정됐다. 이는 지속적인 스토킹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받는다. 사실은 이걸로도 약간은 법량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이 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20번 중국 정부 신장 여기 강제 수용 노동에서 그 국가는 중국의 경제제재를 당해했다라고 나왔어요. 위구르 족에 대한 스토리죠. 그래서 이 위구르족 자체가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위구르족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게 왜 할까라고 한다면 경제적 실익과 어떤 중국의 입장에서의 괘씸죄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장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스토리고 21번 이것은 임대차와 관련된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제,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됐었냐라고 하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22번 정세금융청이 이것을 국내에 도입하겠다. 블록체인 기술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 정세금융청이 최근에 했었던 거. 이 좀 정확하게 써져야 될 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백신 여건에 대해서 이제 그냥 증서로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사용하게 됩니다. 23번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으로 모우스나로 브라이 대통령이 지지하는데 전 대통령 누구? 룰라죠. 플레임 되게 깁니다. 근데 루이스 이니시 룰라 다 시우바 다 쓰실 필요 없고 룰라 대통령. 룰라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4번 이것은 돈을 쓰지 못한 보상시에 비롯한 것. 과소비를 통해 소비 효과 해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못한 욕구를 이제 한 번에 가서 풀게 되는 보복 소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상 심리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 25번 삼성전자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제 9조를 넘어서서 9.3억인가 그럴 거예요. 9.3 정도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후에도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이 좋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게 될 거고 시장의 다변화가 있을 거라서 애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는다가 일반적인 전망이죠. 26번 이것은 아시아 최대 규모 현대미술축제 비엔날레는 2년마다 뜻의 이탈리아 미술 분야 2년마다 열리는 전체 행사죠.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스토리죠.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진행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부분에 봤던 거는 일반적인 뉴스 형태로 봤던 거에서 이제 필수 시사상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어휘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NFT입니다. 이 NFT 같은 경우 실제로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그라임스가 자신의 디지털 그림 했는데 6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NFT인데 이게 정말 복제가 안 될까? 복제 안 됩니다. 복제 안 되는데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만들어서 이걸 표절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에서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공유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제품 하나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 65억 거래가 되면서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다양한 NFT 개발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시장인지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얘기하고 암호화 토큰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복제가 불가능하고요. 소유권 증명하고 위조도 어렵고 게임 예술 금융 같은 데서 이걸 하게 되는데 게임 같은 경우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NFT를 걸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서로 간에 갖게 되는 게 되게 힘들죠. 크립토키티, 디지털 오픈시, 모카, NFT 뱅크 이런 것들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소비자들이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제 누가 됐냐면 이 돈과 소비에 대해서 남들이 비싼 걸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면 된다죠.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면 새로운 소비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시장 금융에 대해서 자본주의 요소와 친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가성비도 따지고 실제로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비가 아니라 진정 나한테 필요한 것 이를 사게 되는 자본주의 키즈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순수하게 살아왔던 애들이 돈 맛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알아가지고 하는 거고 어른들보다 더 효율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들이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의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죠.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일반 금융사업의 P2P 업체, 대형 대품 업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 14일 이내 청약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방 할 수도 있고요. 위법행위 되면 5년 내에 이제 무조건 가능한 거 다 돌려받고 네이버 통장처럼 소비자 오해 이런 거 받는 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보다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금융자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이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변화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통장 하나 만든 데도 가갖고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실제로 이제 설명 들었고 동의했음, 설명 들었고 다했음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써줘야지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읽어보고 쓰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 법안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어떤 건지도 알기 힘든데 지금 이게 약간 요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줌 파티규의 신드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요 정신병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해서 어떤 병이 있었을 때 나와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 병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아픔을 이겨낸 사례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막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줌 파티규. 줌 때문에 피곤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줌 때문에 신드롬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줌 피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줌이나 이런 화상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일선 학생들도 많이 느낄 거고요. 선생님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만 영상으로만 아이들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거고 이것을 이제 비꼬아서 이제 끓인 카툰을 하나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줌피로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으시는 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랑도 지금 인강으로 만나고 있네요. 예,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 이게요 이번에 LH 사건에 대한 본질도 어떻게 보면 이 기획부동산의 한 사례다라고 인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사건이 기획부동산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LH공사의 어떤 정보들이나 이걸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간 다음에 그 부지를 미리 매입해서 어떻게든 사재낀 다음 쪼갭니다. 저희하고 이 필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게 되면 사게 되고 테일란드 임금일리 호화 사무실 한 다음에 인유야 전답 토지 수만 평 산 다음에 쪼개서 나눠갖고 사람들 텔레마켓에 전화해서 시가보다 수백씩 비싸게 판매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이득이 준다는 거죠. 근데 폐업화 없으면 바뀌게 되면서 망가지고 갑자기 사기당하는 경우 부동산 사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인데 바지 사장 내세운 다음에 사무실에 도면도 갖다 놓고 있어 보이지만 뭐 여기 나 조만간 뭐 리조트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국가산업단지로서 뭐 이게 되고 하게 되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길거리에 가보면은 막 이렇게 봉투에서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안 받으신 게 맞아요. 이거 받으면은 가서 설명 드려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신조 있죠? 여기 보면 나온 게 이제 베베테크 하나만 나왔으면 나머지도 알고 있어요. 영끌이죠. 영혼을 끌어모아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끌에서 집 산다라는 말에 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코인으로 간 케이스도 있고요. 패닉바잉입니다. 공포이 지금 안 사면은 나는 평생 동안 집을 살 수 없어라고 해서 패닉바잉 더 유명한 스토리이기도 하죠. 공포의 주택 매수고 벼락거지죠. 갑자기 앉아 있는데 집값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 거. 나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있는데 집 없는 거지가 된 거죠. 집값이 오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베베테크입니다. 계약 파기한 집주 2배 위약금 돌려받는 거.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예비 선수금을 줄 때 우리는 10% 그다음에 40% 잔금 이제 50% 그럼 나머지 돈 10 돈이 없으면 나중에 전세하면 중도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계약금이 2배를 받아요. 100만 원을 내가 냈으면 200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집주인 받을게 됐을 때 집값 올라가는 데다 계약을 걸어놓게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계약 파기가 그쪽에서는 손해가 아닌 게 집값이 막 몇 천만 원 더 올 텐데 그 계약금 파기가 뭐가 아까워서 라고 하는 게 베베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청포적이죠. 이 청포적 같은 경우는 청약가 좀 낮아서 나는 굳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일종의 로또처럼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한번 이제 청약이 되는 순간 몇 억을 벌어들이는 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청포적들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서러울 수 있겠지만은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가 대부분이 공론화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이제 청약에 대해서 내가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그렇게 떨어지고 자식이 있거나라든지 어떤 조건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것 중요하고 베베테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 배상백을 받고 노리고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구보시 일주일권 기록 나왔어요.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15시간 35분 이렇게 됐는데 비행시간 비슷하죠.
실제로 여기서 보면 65,800원 거 블루보틀 라떼 텀블러 샀고요. 인앤아웃 더블 먹었고요. KFC 280 아마 그거겠네. 닭껍질 튀김. 타이거 슈가 이제 먹었고 삼민식당 대학연어랑 두부튀김까지 시켜 먹었네요. 대학연어만 먹지 왜 그랬을까? 인스타 업로드 보세요. 이래가지고 10개를 올린 거야. 대기 하나 인증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제 올렸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고 솔직히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멋있는 단어 썼습니다만 게시물 그 자체기도 한데 인스타 감성이란 표현이 쓰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제 오면서 라디오에서 그 기자가 쓴데 인스타 감성이 아니라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인스타 감성이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식당에 갔었을 때도 그러니까 인스타 감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가서 이제 막 뭘 하지 않죠.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한참 먹고 나서 인스타 감성이 없는 세대니까 먹고 나서 아 사진 찍어야 된다 상대방이 아 그래 찍어 막 먹었던 거 치우죠. 근데 인스타 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 나오면은 먹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 항공상 찍어야 된다. 여기도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상승이죠. 그래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는 것 중에 뭐 로제 떡볶이 같은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제 떡볶이가 대단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대세라는 거죠.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예전에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대세가 됐는데 마라가 갑자기 훅 사라졌죠. 오랫동안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세권이란 말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마라탕 먹을 때 가까운데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유행되는 어떤 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 때 레드오션 가깝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로제 떡볶이 정말 맛있고 찾고 싶은 맛집이 그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유행에 대해서 같이 쫓아가서 인스타에 올리고 가장 이제 유명하던 핫하다는 집에 가서 올리면서 힙하다라고 하죠. 요새는 힙한 지역에 가서 힙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인증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의 인스타그래머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목적인 거지. 자, 숨어있는 우리의 형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숨겨져 있는 챔피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강소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업들 이제 만약에 뭐 이게 주가 쪽에 있으면은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언젠가는 떠오르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대응적 인식이 낮아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지금 매출액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교토에서도 이제 히든 챔피언 이제 일본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본은 자체 그 중소기업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강소기업을 기르는 데 관심이 많고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서 이런 식으로 기르기 위해서 히든 챔피언 찾기 위해서 많은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박영선 전 후보죠. 서울시장 후보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히든 챔피언 같은 건 기억하시면 좋겠고 부산형 히든 챔피언을 찾겠다라고 해서 성장 잠재력 우수기업 찾겠다는데 지역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탕세입니다. 영국 초등학교 입학 가능이 10분의 1이 심각한 비만이다. 여러분 한 명 10분의 1 한 명이 뚱뚱한 애들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얘는 병적으로 위험한 애들을 얘기하고요. 비만 관련 경제적 비용이 46조 원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 보험제도나 애들이 단순히 비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비만 때문에 파생되는 다른 병들까지 고려하자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해서 영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세인데 비만세라고 이름 붙이면 좀 그러니까 설탕세라고 하죠. 이건 좀 잘못된 게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저 단 거 안 먹거든요, 별로. 살쪄요. 그게 뭐냐면 설탕뿐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지금 체급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금인 것 같아요. 나트륨 이제 그래서 나트륨이 실제로 살찐냐라기보다는 살을 못 빼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이 설탕이 당만 너무 나쁘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격받아야 될 건 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세 데마크에서 같은 데도 이제 비행기를 할 때 이런 거 조금 더 받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젠 뚱뚱하다고 돈 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건강부담금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더 받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세 같은 경우 지금 부담금 100리터당 이제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당함량이 이제 얼만큼 있냐라는 거에서 그만큼 비용을 더 받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탕세 인간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제품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기업한테 받는 겁니다. 기업한테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온 설탕세를 국민한테 이제 소비자한테 떠돌리게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만큼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설정세를 더 걷는 거에 대해서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는 이걸 부담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금 억울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미디어 포맷 변화에 따른 시청시간 변화. 영화 같은 경우 90, 120, TV 40, 50인데 자, 모바일 보세요. 5분에서 15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기는 굉장히 짧게 구성되어 있고 틱톡 같이 어떤 짧은 것도 있죠. 일종의 스낵 컬처라고 합니다. 팝콘 무비라고도 부르고 긴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짧고 이제 정확하게 주제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거지. 소모적이죠. 그게 긴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정말 순식간에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엉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청시간 변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상이나 이런 것이 짧게 올리는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짧게 끊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웹드라마나 웹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스낵컬처를 상징하고 있죠. 이 문해력에 대한 상실도 있을 것 같고 순식간에 자극적인 차는 어떤 문화적인 변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한 유익거리나 노는 걸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스낵컬처가 문화의 하강현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는데 이게 대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스낵컬처에 대한 스토리고요. 그래서 패스트 문화입니다. 빨리빨리라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면 딱 맞고요. 경제 불황이 하다 보니까 일해야 되니까 길게 못 봐요. 또 스마트폰 대중화되니까 써먹 오래 못 보죠. 이런 스낵컬처에 대한 특징입니다. 생활 미적인 콘텐츠 같은 것들에서 뭐 이제 조소기업 영상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런 짧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에피소드화 돼서 나온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중 가짜뉴스인데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인들은 굉장히 멍청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백인들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어찌됐든 QAnon에 대한 스토리죠. 중국의 연구소에서 이렇게 돼서 아동 성명이 늘어나고 있다. 6시간 7시간에 달을 창조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어떤 가짜 뉴스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이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어떤 가짜 뉴스가 들기는 굉장히 금방 퍼지고 자기들끼리 옮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QAnon도 미국 그 트럼프 지지하는 세력들이고요. 지금 이제 음모론에 트럼프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극보수주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걸러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듣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많죠. 극보수주의가 나타나는 케이스가 이게 많습니다. 예. 자, A펀드 환해지 마진콜에 대한 스토리네요. 자산증자 선물함을 하게 되면 선물함 매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외환이 갑자기 등락해버리기는 마진콜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갚아야죠. 이 채워놔야 되는데 빵꾸 뚫어놓은 거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빌황이라고 개인 투자 캐코스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완전히 망가졌죠. 이런 마진콜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하다가 결국 부도가 나는 건데 실제로 이 마진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투자원금이나 이런 선물 계약할 때 손실이 생겼을 때 지불해야 되는 채워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마진콜은 빨리 돈 붙여 돈 보내야죠. 이렇게 전화하는 걸 상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덤벨 이코노미 이름에서 느껴지죠. 덤벨 이코노미는 건강과 관련돼서 하는 거고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느끼는 것이 SNS 이제 자기가 보여주면서 이제 찍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좋으니까 올리겠죠. 자기 만족도 있을 거고 근데 건강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절대 나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덤벨 경제에 대한 스토리였고요. 자, 근데 백신 여건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죠. 백신 접종한 사람 해외 입출이 자유롭게 이러는 거, 외국 갈 때도 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체크인 비접종 처리. 그래서 자가격리나 이런 것이 바로 활동 가능하게 이 백신 여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나타났고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런 백신 여건들 도입을 빨리빨리 한 다음에 실제로 여행객들을 받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자, 세계 보험업계 인슈어테크 트렌드입니다. 인슈어테크 하게 되면 보험과 이제 연관돼서 하게 되는 것들, 이 기술과 보험이 보험 서비스가 하나 돼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체포 기능, 실제로 이제 궁금증을 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보험 신청이나 이거 하게 되는 거. 사실은 톡집사라고 해서 인터파크에서 물건 살 때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후코크 생명에서 AI 도입해서 이 특약이나 보험료 상정을 보험 상담사가 아닌 AI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텔레메틱스 같은 거 있습니다. 소형 전자장비 운전습관 해가지고 보험료 어느 정도 나온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안전운전에 대해서 했다는 게 증명이 되게 되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오스카이스는
사물 인터넷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거 목표 걸음 달성하게 되면 다운시켜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슈어테크와 관련해서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는 보험정보 기술이라고 이름 바꾸죠. 인슈어테크가 입에 짝짝 붙여. 예. 자, 처음부터 좋은 아빠는 없었다. DNA 없어. 라테파파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허수애비 보입니다. 이제 한국의 남성들에 대해서는 허수애비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 아이 기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라테파파라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인 남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이 기르는데 생각보다 능숙한 남자들 많이 있고 가정적하고 다른 의미예요. 가정적이라는 건 한쪽으로 하는 거고 어떤 육아나 아이를 기르고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 이게 과거 남성들이 집에서 아이 한번 길러봐라 바로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 하면서 그런 스토리 돌았는데 저도 그렇고요. 그냥 집에서 아이 기르는 거 저 좋습니다. 매일 해보면 매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있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되면서 누워있는 거 매우 행복하고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 반대로 자기가 아이를 보는 것도 나가서 있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남성은 집에 있어서 했는데 그걸 마치 남성과 여성이 이분법 하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아이 기르는데 서툴러 안 된다라고 규정 지어서 절대 안 되는 거야.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에 대해서 동등한 육아 책임을 강조하는데 남자들도 지고 싶어요. 지고 싶은데 육아휴직이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이 기르는 경우 지금 많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육아휴직해서 이제 무급휴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여성들이 일을 나가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죠. 둘이 같이 있어서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제 사촌 동생 똑같이 육아휴직을 남자합니다. 이 사촌 동생 시작해서 부인이 이제 일 나가는 친구고, 예, 그래서 하게 되는데 아이를 기르는 게 힘드냐? 아니 힘든 건 맞는데 회사보다 편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회사도 안 쉽습니다. 다 세상에 힘든 게 없죠. 예. 라테파파라는 신조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인 남녀 라테파파 찬성에 대해서 지금 여자 같은 게 압도적 찬성이고 남자는 저렇게 소수만 지금 나와 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좀 과장됐죠. 8.12가 아니라 81.2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고 이 91점이나 81점인데 수치를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은 마치 남자가 엄청나게 적은 양처럼 이렇게 되는데 남성들의 대다수, 여성들의 대다수 라테파파 찬성이에요. 미혼과 기혼에 대해서 기혼 맞벌이는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모차 끌고 다니고 한 손에 커피 들고 있다 그래서 라테파파라는 표현 쓰고 TV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이제 육아 프로그램을 전부 남자들이 끌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일반화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뭐지 쿼드 협정이죠. 이 쿼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입자선 가장 작은 것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안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쿼드 정상회의 통해서 중국 견제에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쿼드에 들어간다라는 게 미국 주도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전쟁적인 안보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은 코로나나 기후면 다양한 걸 다루고요. 이 반도체 협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요청하게 된 것도 어쩌면 이 쿼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안보가 이제는 전쟁적 측면의 어떤 물리적 폭력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폭력까지 맞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러한 것들이 협의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사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